7월 31일 월요일 지금은 족바가 시대 시작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31일이네. 네. 오늘이 이제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예. 아 이제 거의 다 뭐 반은 이미 지나갔고 맞아, 이제 말도 안 된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8, 9, 10, 11, 12 5개월 남았습니다. 네. 2023년도. 그러네. 얼마 또 안 8월 지나면 이제 한 네. 3개월 아니 3개월이 아니죠? 예, 4개월 남은 거고. 네. 야, 그래서 참 저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고 네. 우리가 작년 연말에 달력 촬영했잖아요. 네. 네. 예, 벌써 그 달력 촬영한 지 또 1년이 다 돼가고. 그러네요. 음. 그 달력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뭐 주변 나눠드리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네네. 아. 올해는 어떻게 할까? 아, 그때 촬영하실 때 다음 해에는 남자분들로 하겠다고 하셨었거든요. 남자분들 누구로 할까요? 팔릴까요, 가는 게? 팔릴까요? 아니, 여성 우리 그 진행자들 유튜버들이 많아가지고 네. 아름다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사실은 작년에 올해 퀄리티가 매우 높았는데 네. 내년에 남자로 한다. 누가 생각났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예. 꽤 많죠. 장원 선배, 뭐 창석 오빠, 음. 이동용 작가님, 거의 없다 나와야지 거의 김용민 없다. PD님 거의 거의 없다 오빠. 야, 지금 우리 망하라고 하는 거야? 붓을 지내는구나, 붓을. 아 심지어 거기 출연하는 우리도 보기가 싫을 것 같은데. 네. 아, 왜 그런 흉물을 돈 주고 만듭니까? 예. 근데 재밌을 것 같은데. 세상에 이제 좋은 것만 보고 살아야죠 우리가. 예. 가뜩이나 대통령도 윤석열이고. 글쎄 말입니다. 예. 힘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봐야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올해는 매일 한 장씩 뜯는 거 있잖아요. 아. 그것도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이고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진짜 네. 아주 그냥 뭐 얼굴에 철판 깔고 음. 맥주집, 치킨집에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로 알지. 뭔가 레트로 아. 느낌으로 아, 괜찮을 레트로 것 같아요. 느낌. 아 네. 그러면 다 수영 보고 뭐가 괜찮아? 뭐가? 다 수영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글쎄 말이야. 남성분들이 수영복을 입는 거죠. 에이. 그것도 여성 비키니로. 아우, 그건 좀 그렇다. 잠깐 상상했어. 너무 싫다. 내 몸으로 상상했는데도 너무 싫네. 예. 예. 어떻게 수영복 촬영으로 하면 합류하실 의사가 전 있으십니까? 당당합니다. 대신 뒤돌아 있을게요. 뒤돌아 있어. 아 요즘 등 부심이 엄청납니다. 네. 등 부심. 네. 등 근육 막 여기저기 다 보여주고 댕겨요. 저는 등에 자신이 있다. 대신 네. 문제는 앞으로 돌아도 똑같다는 거. 에이, 아니야. 등 느낌이라는 거. 아니야. 섬이 등 보면 다 본 겁니다. 등 보면 알몸 본 거야.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마음이 편하네요, 아니에요. 저도. 아니 그 기추자 씨가 본인 채널에서 등을 오픈했다면서요. 이 풀업 이게 하면서 턱걸이 하면서 상의 탈의하고 턱걸이 하는 영상을 올렸대요. 어우야, 그래요? 네. 어. 아니, 여성분들이 그거 많이 올리거든요. 네. 아니 실제로 뭐 이건 다른 경우지만은 네. 젊었을 때 아름다울 때 누드 사진을 아예 찍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바디 네. 프로필도 그 중에 네. 일환이고요. 요즘 바디 프로필이 거의 세미 누드로 진행이 됩니다. 맞아요. 그 찍는 심리가 너무 궁금해요. 나는 오늘 가장 젊다. 가장 아름답다. 오늘이 나의 그 인생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절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찍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보는 사람은 저 혼자, 응? 저 혼자 보는 거고. 아니요, 다 같이 보는 거죠. 네. SNS에 올리는데. 아 그래요? 보라고 네. 찍는 거니까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예. 왜 오창석 평론가도 찍었었잖아요. 네. 장원 선배도 찍었어요. 저도 예전에 찍었죠. 오래됐죠. 왜? 저는 이제 방송에서 그 찍는 게 쓰려고? 컨셉에 그걸 그 준비하는 과정을 방송으로 찍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처럼. 오창석 씨는 무슨 모델을 하지 않았습니까? 팬티 광고를 하려고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했는데 예. 그거 사진만 찍고 팬티 광고가 성사가 안 됐어요. 사진만 찍어놓고. 몸을 얻었네. 왜 하필 어. 오창석을 모델로 썼을까? 글쎄 뭐 그 광고주의 생각은 알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하니까요. 그래요. 아니 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속옷도 뭐 이렇게 좀 네. 뭐랄까 그 많이 부러워할 몸매로 네. 하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보통 이제 워너비 사람들이 워너비로 생각하는 음. 사람을 모델로 쓰죠. 근데 왜 남성 팬티 하는데 어. 오창석이를 썼을까? 옛날에 그 장근석 씨도 속옷 광고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속옷 광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지 않았을까. 남자 속옷 어린이 기준이 팬티였어요? 아니 그렇진 않죠. 어린 시절 했겠죠. 어린 시절. 알겠습니다. 네. 예. 있구나. 아이고. 그래, 하여튼 뭐 달력과 관련해서 네. 내일부터 이제 휴가 들어갔는데 네. 휴가 기간 동안에 한번 좀 잘 고민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휴가는 어디로 가십니까? 뭐 어디겠나 집에서 조용히 있는 거지 뭐. 어. 인터넷도 좀 끊을까 생각 중입니다.
디지털 디톡스 하시려고요? 디톡스입니까? 디지털 디톡스라 그래서 많이 요즘은 하죠. 핸드폰 뭐 이런 여러 가지 IT 기기들 다 놓고 그냥 산 속에 들어가지고 오두막 같은 데서 음식도 해 먹으면서 그 지내는 또 휴가도 있어요. 또 가면 이런 전자기기 같은 거는 다 거기다 맡겨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네. 혼자 즐기겠다고. 근데 혼자 여행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핸드폰 보기. 혼자 할 게 없으니까 휴대폰만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여행의 의미가. 근데 옛날에 이런 거 없었을 때 어떻게 지냈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아니 어떻게 약속을 잡았는지조차 기억이 전 안 너무 나요. 충격적인 게 예전에 전화번호를 다 외웠다면서요. 그죠? 그렇죠. 네. 기억이 났지 뭐 친구들 전화번호. 근데 저도 부모님 전화번호까지 외웠던 기억이 나요. 뭐 남자친구라던가 이 정도는 그 외웠죠. 전화번호가 무슨 010 뭐 010. 017도 있었어요 그때는. 11자리까지는 아니었어요. 011. 근데 이제 옛날에는 아예 그냥 뭐 한 8자리만 외우면 한 7자리만 외우면은 다 됐거든. 네. 예. 그 서울 번호도 7자리였어. 뭐 앞에 국이 3개, 네. 그리고 뒤에 4개. 어. 해서 이제 한 그렇게 하니까 제법 외웠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외울 일이 없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외우는 능력을 잃은 것 같아요. 그 투지폰 때는 버튼이 이렇게 디지털식이 아니었거든요. 버튼식이었거든요. 삑삑삑삑. 삑삑삑 누르는. 그래서 단축번호로 해놔가지고 0번, 1번 이렇게 해서 꾹 맞아, 누르면 전화가 맞아. 되는 거 있잖아요. 맞아, 그렇게 해서 맞아. 단축번호로 9번까지 맞아요. 보통 9번이나 10번까지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커플들 많이 싸웠어요. 나 몇 번이야. 아, 부모님이 앞에 있다고 싸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맞아. 그리고 이런 거 있었어요. 1번 누구야? 1번 누구? 내가 아닌 거야. 넌 0번이야.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네네.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재밌었는데. 아유 그래요. 옛날에 참 휴대전화가 이게 저런 게 또 있었어요. 그 네. 017이 나왔거든. 네. 017이 나왔을 때는 되는 데가 있었고 안 되는 데가 또 있었어요. 기지국이 없어. 지하 같은 데는 잘 안 됐어요. 017. 진짜요? 그렇지, 그렇지. 어. 011이 전국 방방곡곡 다 됐었는데, 예. 또 그런 일들이 또 016도 있었잖아요. 016, 016은 018, 019. 학생들이 많이 썼어요. 예, 여기 이제 3개. 그러니까 어떤 건 핸드폰이고 어떤 건 PCS라 그랬어요. 그래서 PCS는 좀 달랐어 쓰는 게. 기억나는 거 그 같아요. 이전에 저거 아직 공중전화 앞에서 전화했던 시티폰. 어머. 이홍렬 씨가 광고를 했었죠. 그거 기억나세요? 아니요, 전 그런 적 모르시죠? 기억. 우리 송서미 아나운서 그때는 뭐 네. 모를 근데 막 때였군요. 클래식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 클래식 보면 거기서 막 공중전화 앞에서 기다리고 막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좀 그냥 로맨틱하긴 하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공중전화 앞에서 하는 휴대폰이 있었어요. 그 근처로 가야 이 전화가 통화가 돼요. 되는. 그게 기지국처럼 근처에 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중전화 그것도 기지국이야. 받는 건 안 되고 보내는 것만 가능했고. 신기하다. 그래서 받는 거는 삐삐로 보내는 거는 이제 어. 전화하는 거는 이제 CT폰으로. 네. 몰랐구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땐 그거 알 요금제라 그래서 나 알 좀 줘. 비기알. 그거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저기 있어서 017에서 그 커플끼리는 무료 통화. 맞아. 커플 무료 통화. 그런데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017이 망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돈 수집이 안 되니까. 그렇지, 수급이 안 그렇지. 되니까. 아이고 통화 비용 엄청나게 나가는데 맞아. 또 그거를 무료로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무료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그래서 것 같은데. 그거 헤어질 때 번호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도 많이 좀 싸웠던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음. 커플 요금제였는데 헤어졌을 때. 우리 PD님 너무 공감해. 경험 있으신가 보다. 예전에 내가 저기 뭐 약혼도 했고 파혼도 했는데 약혼녀와 또 그 017 무료 요금 커플 쓰셨어요? 했었어요. 근데 그 헤어질 때 돌려주더라고. 그걸 갖고 지금 부인한테 주고. 진짜. 맞아. 아니 무료니까. 리사이클. 아니 예를 들면 해지를 해봐. 그러면 그 서비스를 다시 이용 못하던 때가 있었어. 맞아요. 그지 맞아요. 그래서 진짜로요? 017이 이제 그 휘청휘청하니까 그 요금제를 지금 쓰시는 분들은 어쩔 수 그대로 없고. 맞아, 하되, 기억나요. 네, 그러나 신규는 안 됩니다. 네. 그거 어떻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 연인끼리 통화를 즐겨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나름 스트레스였습니다. 비싸게 팔 걸 그랬어요. 아니, 그때 그때는- 전화 통화 오래 하던 시기 아니에요? 그때는? 막 그때는 밤에 몇 시간씩 하고. 문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막 보내지 않았어요. 모든 내용을 문자로 지금은 다 주고받잖아요. 카톡으로. 그때는 다 통화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밤새 통화하고 막 그 전화선 막 이렇게 꼬아가면서 통화하고 이런 거 하던 때 아니에요? 그 집 전화로. 집 전화는 싹 썼으니까. 욕 네. 엄마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저는. 예. 그래서. 근데 지금은 집 전화가 없어요. 거의. 집 전화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예. 요즘엔 사무실도 전화번호 없어요. 그렇지. 다 그냥 휴대전화로. 네. 네. 예. 팩스로 그냥 통일하고. 네. 우리 교회도 저 휴대전화만 있어요.
교회 따로 사무실에 전화를 두지 않습니다. 네. 옛날 얘기가 왜 이렇게 재밌어? 아니,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지금도 그런 데가 있던데 대출 받을 때 사무실 전화번호를 꼭 적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맞아. 연락할 때로 개인 전화번호 말고 사무실 전화번호 달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전화번호 없다 그러면 대출이 안 되고 막 그러던 때도 있었어. 그럼 막 0000000이라도 적으세요. 이랬던 것 같아. 자, 어쨌든 뭐 옛날 얘기를 갑자기 재밌네요. 이제 빠졌는데, 자 오늘 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네네. 어떤 이야기? 네. 자, 그 지난 주간에 그 새삼 네.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노무현 트라우마라는 책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곧 한번 손병관 기자를 초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좀 나온 지가 됐는데 네. 그 당시에는 2022년에 화제가 안 나왔네요. 됐는데 요 국면 네. 최근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사실상 해임했다. 네, 그만둬라. 이 말이 나오면서 다시 또 이제 네.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였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연 윤석열에 대해서 무슨 감정을 가졌기에 그 인간이 그만두는 순간까지 내버려 뒀는가 하는 부분이 있었단 네. 말이죠. 자, 관련해서 이제 손혜원 전 의원, 이분이 이제 김정숙 여사와 중고등학교 동문입니다. 네. 동창이었을 거예요. 그 숙명 여자 중학교, 숙명 여자 고등학교. 자, 따로 김정숙 여사하고 만난 적이 있었대요. 손혜원 전 의원이 네.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도대체 누구 얘기를 듣고 앉힌 거냐? 그러니까 누구 추천을 받고 이렇게 앉힌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손혜원 전 의원이 사실 양정철 씨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양정철이가 추천해가지고 문 전 대통령이 의견 수렴하다가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에 세운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것 같은데 김정숙 여사 말은 손 의원 그게 아니야 우리가 부탁한 거야. 우리라 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윤석열을 사저로 불러서 식사하면서 검찰총장 맡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해서 맡게 된 거야.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네. 이게 이것 때문에 손혜원 전 의원이 크게 충격을 받았다라는 게 손병관 기자의 설명입니다. 이 책에 드러나 있는 네네, 내용이죠? 책에 나왔어요. 결과야 어떻든 윤석열과 같이 가기로 결론 내린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조국과 최강욱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 말을 안 들어서 일이 이렇게 된 건데 대통령 본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강했던 것이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윤석열을 비토하고 추전 장관이 그렇게 그만두게 된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화를 냈던 분들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아니 제 아무리 누가 추천했다 하더라도 누가 그렇게 천거했다 하더라도 실은 그 문 전 대통령이 사인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윤석열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윤석열이 됐다면은 막 대놓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인사들을 털고 멸문지화식으로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 가까운 사람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사람도 계속해서 회유 협박으로 해가지고 이재명의 그 죄를 털어놓도록 이렇게 사방으로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미친놈, 이런 깡패를 어떻게 계속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시킬 수 있었는가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원도 했었고요. 또 하여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종민 의원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조기 퇴진했다면은 정권과 검찰의 소모적인 싸움도 오래가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해임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청와대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많이 했다. 그러나 명쾌하게 해임권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그래서 뭐 윤석열을 내버려 뒀다?
이게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검찰총장을 너 해임이야 해서 해임하는 겁니까? 이런저런 시그널로 스스로 그만두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내려놓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은 그 뭐 국무위원은 네. 뭐 임기가 따로 없으니까 네. 너 파이어야 하면은 그냥 파이어인데 네. 여기는 또 임기제가 있단 말이에요. 임기제 총장을 쫓아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웠던 일인데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의연주 KBS 사장. 네. KBS 사장은 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는데 임명만 가능하고 임면 그러니까 이제 면직은 못할 것이다.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당시 법원에서 정의연주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 면직권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의연주를 날렸단 말이야. 법원이 네. 그 청와대 손을 들어줬어. 이명박 청와대를. 임명권이 있으면 임면권도 있다. 임명도 할 수 있고 임면도 할 수 있다.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임명한 사람이 너 이 일을 맡아 해가지고 임명장 준단 말이죠. 너 그만둬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 기가 막힌 그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돼가지고 네. 앞으로 우리가 임명이 임면도 된다면은 네. 이 면박으로 부르자. 이 면박이라고 네. 그랬는데 아니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면요 임기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아웃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2년 동안 뭐 그냥 문재인 정부를 여기저기 그냥 들쑤시면서 짓밟으면서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 그때까지 아직 2년 남았으니까 임기 보장해줘야지 이러는 게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입니까? 아니잖아요. 까불고 완전히 지금 이 대통령 머리 위에서 정권을 뒤흔들고 있다. 그럼 잘라야지. 자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모든 그 이 늘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검사도 마찬가지죠. 늘공들 통제하라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라고 우리가 선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권한을 이제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해야지. 행사하지 않고 그 원칙론에 그 치우쳐 가지고 그러면 자를 명분이 명확하게 있었을까요? 그것도 자를 좀 명분이 궁금해요. 네. 자 한번 보여주시죠. 뭐 이것 때문에 자를 수는 없지만은 네.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기관장들의 업무 추진비 이거 특활비가 아니에요. 네. 업무 추진비야. 특활비는 뭐 영수증 나중에 첨부해서 결산할 필요가 없는 네. 그런 돈을 말하는 건데 저거는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를 밝히는 건데 와 세상에 윤석열이가 29개월 있는 동안에 1억 4,600만 원을 썼습니다. 네. 한 4개월 덜 했습니다만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보다 거의 한 3분의 1 수준에 네. 이 돈을 절반이 안 썼단 되는 말이에요. 5,525만 원. 네네네. 또 게다가 영수증 식별이 대부분 다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윤석열이만은 가장 최근에 검찰총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식별이 불가능한. 네. 자 이런 없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네. 찾으면 얼마든지 윤석열이 아웃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 그렇지. 그리고 또 윤석열이가 비리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그 당장 추미애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회부하면서 뭘 걸었어요. 그 저기 고발 사주. 네. 검언 유착 네.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조사가 들어갔는데 윤석열이가 한동훈이 얽힌 일이라 그런지 막 자꾸 개입해서 그 조사를 못하게 만들었어. 네. 그것도 징계위원회 회부됐다고. 이거 권한 남용이지 그거는. 네. 직권 남용이지. 그런 것 등으로 해서 검사징계위원회 회부했어요. 근데 거기 저기 그 징계위원장인가 하는 사람이 완전히 저쪽 편으로 의심되는 사람인데 고작 2개월 정직 내렸잖아. 네. 나중에 행정법원 1심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친구는 그냥 면직시켜도 된다고. 윤석열이는 면직시켜도 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고작 2개월밖에 안 줬어. 네. 그때 당시 이제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워딩이 절차적 정당성이었죠. 그때 나왔던 워딩이. 자, 하여튼 저기 그 이와 관련해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데 작년 4월에 JTBC 손석희와 인터뷰를 했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며 많은 사람이 추천하고 지지했다. 윤석열을.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이 추천하고 지지해서 자기가 검찰총장 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이 문 대통령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아니 조국하고 최강욱이 반대했는데 민정수석과 또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 검찰총장으로 부적격자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갖다 앉힌 사람이 바로 본인이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서 내가 검찰총장으로 세웠다. 아 좋아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벌였는데 수습하셔야지. 수습하셨습니까? 왜 그 윤석열이 임기는 그렇게 지켜주려고 안달을 하셨어요? 조국 실려 나가고 추미애 실려 나가는데, 응?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이후 자신의 선택을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아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족 같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누구한테 가서 이 한을 호소해야 합니까? 대통령님이 그 잘못 판단하셔서 임명하신 건 맞잖아요. 그건 인정하셔야지. 누가 추천해서 난 어쩔 수 없이 시켰다. 대통령 뭐하러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참 황당한 일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지금의 이런 기가 막힌 시대를 불러온 최대 책임자라는 점을 우선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안 하시겠다. 그 이제 팬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자각 못하는 상황까지 가시면은 정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거든요. 박근혜 사면했을 때 네. 제가 얘기했었어요. 이거는 당신은 제3기 민주정부의 수장이 아니라 제2기 장면정부다. 제1기 장면정부 어떻게 끝났습니까? 쿠데타에 의해서 결국에는 네. 쫓겨났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지. 윤석열 검찰 쿠데타에 의해서 결국 그 민주정부를 내놓고 자기의 그동안에 했던 모든 성과를 다 부정당하고 그렇잖아요. 이동관이가 지난 금요일에 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좀 네. 전에 나온 겁니다만은 그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 해명 신뢰하느냐? 72.7이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동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거는 미디어 토마토 조사인데 그 앞에 거는 여론조사 꽂히고요. 네. 언론 장악이다 55.4, 공정하다 31.1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국민들 절대 다수가 이 이동관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국민들 말 무시하는 거죠 뭐. 네. 이거 보세요. 아니 이동관이가 부활할 줄을 알고 이렇게 윤석열 미셨나? 검찰총장 세우셨나?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실수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때 내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지금이라도 윤석열은 내가 사람 잘못 봤다.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윤석열은 뭐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권력이다라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 윤석열 타도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힘과 용기를 얻는다고요. 이번 건도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국힘이 이동관 내정한 거 가지고 방송을 온전히 국민 품에 돌려줄 인사다 이랬거든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다들 국민 품이 아니라 국민의힘 품이겠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보면 알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그 안타까운 선택으로 네. 지금 학교 이제 공교육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네. 그러면서 그 학교 내에 이런 학폭이나 제대로 교육을 훈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굉장한 화두거든요. 네. 그 와중에 자녀의 학폭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의혹이 있는 자가 이렇게 그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된다.
이거는 일파만파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미 한번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슈하고 합쳐지면서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이동관이 해줄 방송 장악이 그들에게 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계산을 전 다 때렸다고 봐요. 좀 욕먹으면 없대. 뭉개고 앉아있으면 넘어가는데 160명 가까운 국민이 죽은 것도 우리가 뭉개고 앉았더니 뭉개졌잖아. 늘 그래왔고. 응. 이 물폭탄 맞고 안타까운 국민들이 그렇게 목숨을 십수명이 목숨을 잃었어도 우리 다 그냥 나몰라라 뭉갰더니 뭉개졌잖아. 야, 이동관 한 명 앉혀가지고 뭉개는 건 일도 아니야. 대신 우리가 총선 앞두고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점, 이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동관 택하는 거죠. 국민에게 욕먹는 거는 이들에겐 이미 그 어떤 두려움도 안겨주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안중에 없어 아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 장악하겠다라는 윤석열의 의지가 윤석열의 의지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기꾼이에요. 윤석열이 이럴 줄은 몰랐다. 아니요. 윤석열은 여러분들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늘 내 멋대로 하겠다. 네. 그게 윤석열의 일관된 인생관이고 네. 자신이 그 공직자로 있으면서 해왔던 네. 족적이에요. 이걸 알고도 윤석열을 이걸 모르고 윤석열을 선택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윤석열을 몰랐다? 아니 앞에 업추비만 보더라도 네. 우리 이제 도표 보여드렸잖아. 그 업추비만 보더라도 네. 이 친구는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특활비 규모 전체 얼마나 받아갔는지 다 알 거 아니야. 야, 이 돈 어디다 갖다 쓰지? 국민의 혈세인데? 나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참 좋은 정부였다. 성과가 좋은 정부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약 이행률 13%. 13%. 아니 어떤 의미에서 이 좋은 정부예요? 여러분 실패한 민주정부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실패한 민주정부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장면 정부를 성공한 민주정부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왜냐 쿠데타로 저쪽한테 네. 넘어갔으니까. 실패한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씨는.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또 굉장히 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김용민 네가 뭘 하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으면 전 정부가 실패한 정부지 안 그래? 왜 이명박 정권을 실패한 정권이라고 안 합니까? 박근혜를 창출했으니까 그런 네. 거 아니에요. 물론 정권 연장했죠.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박근혜가 당선된 게 아니라 온갖 국가기관을 총동원해가지고 부정하게 선거 개입해가지고 이뤄낸 정권 재창출 아닙니까? 네. 아니 그래도 저기 이명박 정권은 망한 정권이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나중에 감옥 갔지만 이명박이가 이게 고고하게 자기 원칙 지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래놓고 뭐 임기 지켜준다 뭐한다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만 꿈뻑꿈뻑 뜨고 그렇게 해서 정권 넘어가면은 이게 실패한 정권이 이게 그거 성공한 정권입니까? 여러분 제가 틀린 말했어요? 저희 얘기해가지고 도대체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가 문재인 씹어가지고 대체 무슨 덕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정치는 타파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신임받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얻었는데 아무 효능감도 드러내지 못하고 심지어 쿠데타로 정권을 넘겨줬다. 이런 새끼들은 싹 다 집에 보내버려야지. 근데 다음 총선 때 또 나오겠다는 거 아니야. 문재인 덕 입어가지고 이런 새끼들 싹 정리를 해야지. 내년 공천혁신을 바라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이런 나쁜 새끼들이 다 집에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집에 가야 돼요. 이 새끼들이 지금 부활하려고 그러잖아. 임종석이가 나오려고 하고 전해철이가 여전히 그 자리 꿰차려고 하고 그 꼬라지를 보면서 내년 공천혁신을 얘기한다. 이거는 말장난이죠. 이재명을 지키자? 그딴 새끼들이 지금 널브러져 있는데 뭘 이재명을 지켜? 다음 대선도 보나마나야. 그딴 새끼들이 다시 국회 가고 부활하면은
아이, 화가 나네 진짜 이런 것들. 이동관이가 부활하는 거 보고 내가 멘탈이 나갔어요. 멘탈이. 이동관이가 어떤 새끼입니까? 어? 저 방송사에 있는 좌파들 다 몰아내고 네. 정권의 말을 잘 들을 사람들을 갖다 앉혀야 된다. 이런 새끼예요. 감옥에 가도 모자랄 새끼가 지금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이 됐어. 예. 이게 이 문재인의 실패지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거 하다못해 반가이라도 하라는 거야. 문 대통령은 책이나 팔지 말고. 뭐라느냐? 윤석열 타도 대열에 나와야 돼. 그리고 자기 측근들한테 야 너희들 진짜 또 나오기에는 너무 좀 면이 안 선다. 집에서 쉬어라. 딴 일 해라. 딴 일로 국가와 공공에 기여해라. 이래야 한다고요. 와 진짜 아니 노무현 정부에서 정권 반납하고 우리가 9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정말 피눈물 흘렸어요. 네. 근데 5년 이 촛불혁명으로 다시 정권을 가져왔는데 그냥 다시 넘겨주고 허망하게 다 부정당하고 이런 곳곳에서 이제 무덤에나 들어갈 새끼들이 다 유령인 새끼들이 다 다시 나타나가지고 정권 실세가 되고 말이야. 이 꼬라지를 또 봐야 되냐 이거야. 분노도 치밀지 않아요? 그 분노도 치밀지 않습니까? 좀 정신 차려요. 왜 아직도 문재인을 감싸고 돌아. 정권을 내줬는데 쿠데타 당해가지고 저렇게 빅엿을 먹었는데 뭐가 그렇게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줬다고? 아유, 진짜 화병이 나 죽겠어요 진짜. 내일이니까 내일에서 내가 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좀 시키려고. 아유, 그러셔야 시원하게 됩니다. 날려버리시려고. 내가 그래서 왜 감옥 내가 왜 그렇게 해서 저 감옥 가겠다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겁니다. 씨팔 진짜. 감옥이나 가고 싶다 진짜. 아유, 왜 그렇게 안 돼요. 말씀하세요? 이 씹새끼들은 수사도 안 받아 이 씨발 놈들은. 지금 또 저 이재명 대표 주변으로 양정철이가 또 나타나가지고 유령처럼 배회한다고 하더라고. 아유 진짜 이씨. 아유 얼굴 확 뻗치면서 진짜. 아이고, 아니 뭐 이동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왜 이렇게 다들 뭐 난리냐. 특히 방송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 두려움이 더 큰 게 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학습된 무기력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이제 가보면 싸울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끝났구나. 이동관 오면 끝났구나. 포기부터 하는 거야. TBS 봐봐. TBS가 뭐 KBS, MBC 애들은 존나 무시했지. 저 서울시 공무원인 애들. 근데 뭐 걔네들이 결국 너희들이었잖아. 너희들이었잖아. 사실 TBS가 테스팅 베드였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금석이었지 시금석. 얼마든지 손쉽게 진짜 순식간이었거든요. 순식간. 얘로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네들도 테스트를 해보는 차원이었던 것 같아. 뭐 이동관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출근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까지도 돌았는데 네. 방송가에서는 그냥 다 들어오는 순간 지금까지 대통령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심기를 건드렸던 방송을 했던 것들 이야기를 했던 방송들은 다 정리되겠구나라고 다들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맥없이 당했잖아요. 아니 열심히 싸워봤잖아. 근데 잘 안 됐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뭔가 변화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이동관이 다시 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트라우마에 학습된 무기력. 그렇게 우리가 싸웠지만 결국 돌고 돌아 이동관. 그럼 나 같아도 무력해지긴 하겠다.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했던 것들이 다 그냥 물거품인 거잖아요. 그 과정에 우리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문재인의 과오도 들어가 있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오도. 그렇게 우리가 촛불 들고 추운 겨울날 저는 그때 고깃집 할 때였거든요. 주말 장사 해야 되는데 주말 장사 안 했어요, 제가. 아이고. 왜냐면 촛불집에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몇 개월을 그 추운 겨울에 나가서 촛불 들고 해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혁명을 성공시켜 놨더니 달라진 게 무엇이냐? 뭐 했어 도대체 세월호 진상도 하나 규명하지 못하고 뭐 했냐고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어. 남북 관계 개선 뭐 하는 척하다가 미국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로 손 놓고 검찰 개혁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언론 개혁 손도 못 댔지. 아니 도리어 청와대 출신 친문들이 나서서 반대했더만 보니까 이런 새끼들이 지금 다시 또 정치하겠다고 그럽니다. 열불 안 납니까 여러분? 몇 번이나 더 농락을 당해야 돼요. 이런 쓰레기들한테 이게 존심도 없습니까 사람들이?
아 이제 뭐 과거 대통령 하셨으니까 좀 쉬게 해드리자고. 뭘 잘해서 쉬게 해줘? 어? 지금 쉴 때야? 책 팔 때야? 다시 광장으로 나와야지. 어? 아 진짜 이 촛불 시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화딱지가 나지 않아요? 다 속았어. 어? 내가 그때 가만히 있었거나 어디 뭐 저기 저 무슨 정치 저 신천지 같이 그렇게 뭐 갑자기 정권 바뀌더니 나타나가지고 뭐 그렇게 그 세도가 행세하는 내가 그런 인간은 아니잖아. 나도 그때 계속 굉장히 같이 고생했어. MC 장원도 고생했고 뭐 그랬지만은 정말 뜻 있는 시민들은 다 광장 나와가지고 그 추운 날에 촛불 들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뭐 또 세월호 가족들과 또 연대하기도 했고요. 그에 앞서서 정말 어려운 세월들을 같이 그냥 이겨왔는데 그 혁명의 결과를 갖고 엄중하게 그냥 역풍우려하면서 이지고잉하다가 이렇게 빅엿을 먹고 그리고 또 정치를 하려고 또 계속 한번 이 저기 배지를 다시려고 아유 좀 너무한다 진짜 너희들. 한두 번 국민을 농락해야지. 좀 미안하지 않니? 이 국민들이 좀 미안하지 않아? 아유 진짜. 제가 이제 김영민 PD님과 이제 꽤 수년간 이제 함께 방송도 하면서 이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면서 서민 씨도 그때 옆에 계셨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처음으로 무너졌던 모습을 제가 목도한 게 박근혜 사면 때였어요. 맞아요. 그때 정말 진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성토를 막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우셨어요. 멘탈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로 저 앞에서 눈앞에서 목도하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든 이게 빨리 좀 멘탈을 좀 잡아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때 이제 소고기 먹으러 갔던 그때인데 그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냥 사면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분위기를 잡아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면 이야기를 꺼냈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이낙연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모두 다 저기 들어갔을 때 생활치료보호센터에 들어가 있을 때 1월 1일 날이었죠. 네. 1월 1일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낙연이 사면 이야기를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아예 얘기가 없었어.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박근혜 사면 이야기가 공론화되기 시작해서 물론 이낙연은 욕을 좀 먹었지. 뭔가 물꼬를 터줬구나 근데. 근데 그 공론화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를 사면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의 순서에도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하시는데 다음 총선 때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되기 때문에 뭐 과거는 다 있고 미래를 얘기하자 뭐 지금 당면한 적인 윤석열하고 맞서 싸우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네. 아니 이제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당이 지금 그 오래된 상품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갖고 팔다가 졌잖아요. 연속해서 졌잖아. 2021년 이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 이듬해 있었던 대선 지방선거 다 졌잖아. 그럼 이제 새로운 상품을 내놔야 하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 불신받고 이제 더 이상 이 유통기한이 이제 지난 상품으로 판명된 것들은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자들이 다시 다 나온다는 거 아니야. 화합, 통합, 뭐 단일 그럼 이런 바뀌는 이유로 게 없잖아요. 바뀌는 게 없지 바뀌는 게. 자, 제가 이렇게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야박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대권 주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경고입니다. 너희들 저 대선에서 지면 또 정권 재창출 못하면은 똑같이 대접받는다. 문재인 그 양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뭐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었잖아.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중에는 저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정권을 저쪽에서 반납하는 거. 근데 그걸 다 해버렸네. 네. 예. 그러면은 뼈도 못 추린다라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왜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랬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 잘해달라 이거 아니야? 그렇죠. 모든 정권을 다 줄 테니 이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서 개혁에 성공해달라라는 의미였었죠. 그럼 못했다면 욕해야지, 심판해야지. 이런 비슷한 인간들 제기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우리 민주주의를 위한 거 아니에요?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게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면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런 분노와 질책도 민주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친문 진영에서 김용민이가 이상해졌다. 예, 이상해졌습니다. 내가 정권이 저쪽에 넘어가 가지고 검찰 쿠데타가 성공하는 바람에 내가 미쳤어요. 돌았습니다. 돌지 않고서는, 미치지 않고서는 내가 못 살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꼬라지 보면서 이동관이가 부활하고 그 159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주무장관 잘못 없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내가 미치지 않고서는, 돌아버리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이 말짱한 것들아, 아이고 못할 것 같으면 다 그만두라고. 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몇 자만 바꿔서 한 문익환 목사님의 시입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시. 예, 잠꼬대 아닌 잠꼬대. 예. 몰랐네요. 예. 알았어야 되는데. 하여간 이 분노의 표시는요, 살고자 하는 분노의 표시입니다. 예. 아유, 나는 저 윤석열 정권에 잘 적응하는 이 씹새끼들이 너무 부러워요. 족 같은 새끼들 너무 부럽습니다. 야, 이 꼬라지 보고도 너희들은 가만히 있냐? 무슨 역풍 걱정하고 씨발, 그리고 저기 아유, 진짜네. 이제 숨을 못 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탓하는 그 말들이 목구멍 밖으로 나오고 말이야. 아유, 족 같은 새끼들 아주 좋다야. 너희들 멋있다. 니들이 짱이다 이 씨발놈들아. 아이고 진짜. 잠시 화를 식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숨을 돌리고 계시고 광고 갔다가 가죠. 네. 그럼 아름다운 재단 광고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반이 안전하고 그냥 깨끗한 반인 줄만 알았는데 납이랑 카드뮴이 기본 수치를 넘은 물건들도 많았고, 책상이나 다른 필기구들에도 유해물질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놀라웠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묻습니다. 우리 학교가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해질 수 있나요? 이제 어른들이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학교 유해물질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환경 개선과 정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아름다운 재단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유자를 찾습니다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유자를 찾습니다 캠페인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김용민 TV 구독자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아마 학교에서 왁스 청소나 아니면 분필가루 묻은 칠판을 지우고 지우개를 털었던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좀 익숙한 풍경이긴 합니다만, 왁스 청소나 분필가루 속 유해 물질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요즘 학교에서 대부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요즘 아이들 유해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다니고 있을지. 자,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 성면공사 등 학교 유해 물질 문제는 아직도 꾸준히 뉴스의 한 장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공간, 그래서 더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유해 물질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건 괜찮지 않죠. 아름다운 재단은 2020년부터 유해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 유자 학교 사업을 통해서 학교 내 유해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유자 학교 사업을 통해서 서울부터 시작해서 광주, 세종, 전남교육청이 학교 유해 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환경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또 구체적인 이행 방안까지 마련하려면 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유자를 찾습니다 캠페인. 분필가루를 피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이 알려지고 사용이 금지된 지 10여 년, 아직도 해결 중인 학교의 성면 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기에 사회에 관심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지금의 어린이를 위해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유해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만드는 일에 도전합니다. 김용민 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그 도전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아름다운 재단 유자를 찾습니다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아름다운 재단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행사를 하던 우리 아름다운 재단이 이제 학교 교실 내 유해 물질 없애기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재단
자, 한번 들어가셔서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뜻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학교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해 관심 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틈새 참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잘 찾아냅니다. 네. 아름다운 재단. 네, 너무 수고롭게도 네. 해주시는데. 예. 좋은 캠페인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뭐 억지로 여러분이 뭐 강제로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들어가셔서 보시고 어떤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동의가 되시면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광고는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그 증거는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계약한 종신보험 등의 장기보험의 월평균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왔기 때문인데요. 불필요하게 좀 비싼 걸 가입하려고 하면 오히려 마이보험 체크가 고객 여러분을 말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이 평균 25%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체결률이 낮은 이유는 상담 후에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무료 상담이고요. 상담 후에 귀찮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 하지만 결정은 소비자 여러분이 합니다. 자,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 단일 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무엇보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보험 한번 다시 한번 쫙 살펴보시고 나한테 맞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리모델링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서미 씨가 그 프로필 사진 촬영하면서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다라는 네네. 얘기 했잖아요. 보험료도 그래요. 내 보험료가 가장 싼 날은 오늘입니다. 맞네. 네, 왜냐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질 수밖에 올라가요. 없거든요. 네. 자, 뭐 새로 가입하시려면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거나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가장 저렴하고 보장은 제일 큰 곳으로 알아보셔야 될 텐데 혼자 여기저기 다 알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여기저기 자, 통합보험사니까요. 나한테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하시고 이미 들어있는 보험도 리모델링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들어놓은 보험으로부터 손해를 가장 적게 보는 날도 오늘이네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해지하고 빨리 들수록 네. 더 이득입니다. 아니 이거 다 따져주거든요. 이걸 다 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과 해지하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걸로 옮겨갔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유리한 방식인지 다 분석을 해주시니까요. 자,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퀴킷 순댓국 가지고 왔습니다. 네. 됐고. 예. 고기 한가득 푸짐한 퀴킷 순댓국. 자, 퀴킷 순댓국을 표현하는 한마디는 바로 압도적인 푸짐함입니다. 한 팩 용량이요 780g 중에서 토종 순대가 100g이고요, 머릿고기가 110g, 돼지 내장이 110g입니다. 그야말로 국물 반 고기 반 순댓국인데 아이고야. 이 국내산 사골로 직접 끓인 아이고, 육수라서 감사합니다. 잡내 없이 맞습니다. 고소하고요. 거기에다 20년 전통 노하우로 만든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한 고기가 푸짐함이 폭발하고 감칠맛과 육즙도 폭발합니다. 근데 이게 조리가 진짜 간단한 게 특징인데요. 꼼꼼하게 배송된 퀴킷 순댓국을 그대로 뚝배기나 냄비에 옮겨 담으시고요. 센 불로 5분에서 6분만 끓이시면 완성이 됩니다. 네. 기호에 따라서 뭐 대파나 청양고추 등을 추가하셔도 좋고요. 한 끼 푸짐한 식사로 최고죠. 여기다가 술안주로도 이만한 게 없습니다. 자, 정말 놀라운 건 가격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푸짐한 순댓국이 780g 3팩, 순댓국만 2.34kg에 가격이 22,100원밖에 안 합니다. 3팩에 22,100원이에요. 그러면 한 팩에 7,000원 조금 넘는 가격이거든요. 네. 배송비 무료고요. 푸짐한 순댓국을 먹기 위해서 밖에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 앞까지 무료 배송되는 고기 듬뿍 퀴킷 순댓국이면 충분합니다. 맛이 어떠시죠? 아, 여기야 뭐 진짜 소리가 절로 나죠. 막 와 이런 네. 소리 나잖아요. 뜨끈한 그, 국물에. 아까 김용민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용민 PD님께서 막 열변을 토하시는데 네. 순댓국 냄새가 살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저는 그래서 약간 화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걸 봤어요.
계속 머리 이렇게 흔들면서 다 집중해야지. 잡으시는데.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런데 그 머리 흔들어도 또 금방 이 수대국 냄새가. 화는 나는데 코는 계속 커지는 거야. 콧구멍이.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났거든요. 이게 저렇게 햇반이나 밥 한 그릇 뚝딱 말아서 드시기 너무 좋고요. 옆에 마침 열무김치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간이 딱딱 맞죠. 열무김치는 이제 각자 알아서 준비하시고. 네. 네. 너무 맛있죠. 자,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정말 최고입니다. 네. 지금 진짜 말 그대로 고기 반 진짜 국물 반이에요. 와, 고기 반 국물 반 순댓국 780g인데 토종 순대가 100g, 머릿고기가 110g, 돼지 내장이 110g. 네. 와, 780g 중에 320g이 고기예요. 와. 밥이 안 보여요. 사실 지금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밥 한 공기가 다 들어갔는데도 고기 때문에 밥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고기가 많습니다. 네. 김 PD님 거는 지금 보여드려도 지금 국물만 보일 수 있어. 이미 고기를 너무 빨리 드셔가지고. 네. 맛있겠다. 서민 씨가 지금 좀 장염이 좀 있어가지고 장염이 있어서 못 먹어. 못 먹고 있어서 아마 괴로울 거야 아마. 네. 지금 거의 뭐 미음과 누룽지만 먹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다음에 광고 아이고. 들어오면 2인분 드세요. 아, 맛있겠다. 열무김치 좀 얹어서 드셔주실래요? 아 그래요? 수저에다가 이렇게 밥을 뜨신 다음에 죄송한데 제 스타일로 먹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저 한번 먹는 알았어요. 대리만족 한 번만 할게요. 그럼 김치 한 번만 얹어주세요. 여기. 네네.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여기 병원에서 환자분들 이렇게. 맛있죠? 얼마나 맛있을까? 먹여주냐? 아유, 뭔가 대리만족. 모르네. 돼지만 돼지만족이요? 대리만족하라고. 여긴 대리만족, 저긴 돼지만족. 저기 만족한 돼지 또 한번 찍어주세요. 내가 말이 없으면 진짜 너 만족한 지금 거. 몰입했단 얘기야. 네, 맛있겠다. 동족 현장의 현장입니다 지금. 동족. 와, 벌써 저렇게. 잘 나왔어. 아, 이거 국물도 진짜 시원하죠. 침이 계속 나오네요. 근데 킥킥은 일단 저 브랜드에 대한 믿음. 신뢰도가 이제는 많이 쌓였을 거예요 아마. 국물 한 번만. 아우. 맛있겠다. 네. 센스 있게도 열무김치까지 사오셨어. 그냥 정통파 순댓국이에요. 진짜 국물이 진해 이게 보여요. 들어가 있는 고기도 부속고기도 그렇고 정통 순댓국입니다. 장원 선배는 진짜 좀 전에 제가 이제 받은 빵을 한 3개 정도를 다 드셨거든요. 그런데 또 잘 드시네요. 빵은 빵이고 밥은 밥이요. 와,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다. 기가 막힙니다. 아. 근데 보면 집에서 즐기는 정통파 순댓국의 네. 참맛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저만한 게 없어요. 그 술안주로도 좋다고 하셨는데 아침 해장으로도 미치죠. 저렇게 시원한 국물 먹으면. 저는 지역에 놀러 가면 네. 그 시장 음식을 꼭 먹어보거든요. 네. 근데 순댓국 같은 것들도 보면 맛집들이 시장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산도 시장 안에 있습니다. 일산 일산 시장 가면 그 유명한 순댓국집 하나 있거든요. 장원 선배 수염에 고기 붙었어요. 이따가 먹으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먹으면 안 될까요? 편하게. 참견 고나리질. 아, 김 PD님 밥 얼마나 깨끗하게 먹어요. 쏙쏙 다 들어가네. 묻을 데가 없구나. 맛있겠다. 먹는 순간 음식을 남기는 거가 되기 때문에. 아, 맛있죠. 저 예. 소리가 저 입에서 나는 소리가 너무 맛있는 소리야. 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예. 돼지국밥, 순댓국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돼지 부속이 많이 파는 네. 곳이 돼지 내장, 광주 그 머릿고기. 순정역 앞에 아, 순정시장. 거기 뭐 백화점이야 백화점. 진짜. 보통 막 맛없는 집에 가면 약간 돼지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죠. 이거 안 나, 옆에서. 잡내 전혀 없고요. 잘 먹네. 아, 빵은 누가 먹은 거야? 빵은 빵이요, 밥은 밥이로세요. 김 PD님도 점심 드셨죠? 예? 점심 드셨죠? 안 먹을 수가 없지. 아, 그 점심 먹고 지금 점심 시간인데. 자, 저녁도 먹어야지. 야, 아, 킥킥 순댓국은 음. 두 번째 끼니로도 들어갑니다. 하나 먹고. 야, 근데 그 순댓국 한국 사람들의 순댓국에 대한 지금 일부러 평소보다 더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다. 야, 와, 저 순대다. 아, 와,
순대도 많이 들어있죠. 저는 원래 순댓국을 안 먹었어요. 순대가 젖은 게 적응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래요? 순댓국을 먹어보고 나서부터는 젖은 순대가 저렇게 맛있구나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가끔 이제 순댓국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가끔 나는 그분들은 진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즐거움을 포기하고 사신다고 생각해. 제가 여기 이 와서 맛있는 많이 거를. 배웠거든요. 여기서 순댓국 먹어봤죠. M장기에 가가지고 닭발도 처음 먹어보고. 닭발도. 별거 다 먹어봐요. 근데 다 맛있더라고. 왜 먹는지 알 것 같아. 아유, 송선미 씨에게 좀 먹는 즐거움을 좀 찾아봐요. 저 아직 못 먹어본 거 있어요. 뭐? 꼼장어. 꼼장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요? 그냥 장어 먹어. 장어. 아 그래요? 꼼장어 별로야. 전 장어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꼼장어도 맛있는 집에 가서 하면 진짜 맛있는데. 그래요? 난 맛없는 데 갔나 봐. 나 장어를 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래? 꼼장어도 양념해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맛있는 이제 데 가서 매운 양념 잘하는 데 가면 그 씹는 맛이 꼬독꼬독 해가지고. 그거 뭐지? 그 미숫가루 말고 그 뭐지? 추어탕. 미숫가루 말고. 미숫가루한 게 너무 미숫가루야. 아니, 야 상상도 못했다. 야. 추어탕에 들어가는 도 싱싱한 거면 맛있어요. 추어가루를 넣으니까. 그치? 추어탕에 갈아서. 들어가는 게 뭐죠? 그 미꾸라지. 그래 미꾸라지. 그것 때문에 미숫가루가 생각났어. 미꾸라지도 아니, 잘 뭐야? 못 먹거든. 글자가 미라는 거 말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잖아. 미로 시작하는 네 글자잖아요. 미숫가루, 미꾸라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 미꾸라지. 신박하네. 논리가 신박해. 여기서 다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퀴키 순댓국은 마치 그 광주 송정시장 앞에 있는 국밥집에서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네요. 자, 퀴키 순댓국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 미시럽. 오늘의 미디어 시럽 함께할 텐데 저기 작년에 이태원 참사 때 이상민이가 네. 또 올해 수해 때 김영환, 윤석열이가 내가 굳이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뭐 더 나아지는 게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마치 약속이 난 듯이 했어요. 네. 그거 차례로 한번 보시고. 근데 정말 이 책임지는 사람이 참사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없었으면 이게 현장에 있었더라도 사고를 못 막았다. 이 말은 성립 가능한 이야기인지 오늘 미디어 실업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상민 장관은 자신이 그 시간에 왔어도 할 일이 없었을 거라고는 망언을 청춘들이 그렇게 쓰러져 가는 곳에 맨발이라도 먹고 왔었어야 하고 한두 명의 그 사상자가 났구나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고 긴박성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도지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도지사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회피성이나 핑계거리로 말씀을 좀 하셔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실에 상식적이지도 않고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닙니다.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그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실제 가보잖아요. 시장 제일 위에 있는 분이
내가 지금 상황실에 나간다. 즉시 보고해라. 저 모니터링 어떻게 되는 건지 즉시 보고해라. 1급지는 어때? 2급지는 어때? 댐은 어디로 가고 있어? 현장 출동했나? 상황 즉시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공무원 전체가 다 긴장합니다. 근데 막상 가보잖아요? 상황실이 텅 비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장 어디 가 있어? 골프 치러 갔대. 어느 공무원이 긴장을 합니까?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맞아, 지금 맞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누가 보고를 받는데요? 그게 기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잡으라고 선출직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오판이 부른 참사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능한 데다가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 있나? 네, 미디어 실업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떤 참사가 벌어져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는 뭐 자명해졌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엄혹한 세상 빨리 청산해야겠죠. 빨리 정리해야겠죠. 그 시작은 아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총선 승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을 모아서 지치지 말고 뭐 총선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 길에 함께하는 두 분 2부에 함께하십니다. 자, 우리 이경 대변인 그리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네. 다음엔 저도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 쌍왕 아니. 한번 해보려고요. 의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으로. 대전 유성. 유성 매직. 예. 네. 아니 뭐 주말 동안 뭐 특별한 일이 좀 있으셨다고요? 네, 토요일 날에 네. 그 대전 유성 궁동이었어요. 지역국 궁동이란 지역은 원래는 유성 갑쪽은 맞습니다. 지역으로 한다면. 근데 거기 이제 충대가 있잖아요. 충남대 네. 아래가 있고 청년들끼리 거기 번화가에서 모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2030 청년들. 근데 거기에 20대가 좀 상당히 많았었고 대부분 다 대전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주제가 뭐였냐면 정치인 너 뭐 돼? 이겁니다. 너 뭐 돼? 너 뭐 돼? 요즘 그 말 많이 하죠. 네, 네. 그래서 뭐 되는 건 아닌데 그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고 네네. 보통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좀 있었어요.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경을 찾아봐도 이게 완전히 맨땅 정치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맨땅 정치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리고 뭐 민주당이 청년을 어떻게 육성 양성하느냐라는 것부터 해서 맞아. 젊은 많은 친구들 그 관심사가 질문이 엄청났어요. 근데 그게 있었습니다. SNL 같은 데에서 과거와 현재 영상 이렇게 비교해서 띄워주면 세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제가 80년 초반이잖아요. 네. 저희 세대도 사회 나왔을 때 사무실 담배 안 폈거든요. 네. 제 세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본인들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네. 마치 저희가 무슨 본인들의 엄마나 뭐 이모 세대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여서 야 아니야 나도 아니야 제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설득이 되던가요? 그냥 그렇구나 관심 없더라고. 네 답변하기 전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다고 쉬리가 거짓말을 못하네요. 네. 왜 갑자기 왜 얘기를 하죠?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다고 쉬리가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네. 근데 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선배들이 찾아오면 진짜 아줌마 같았어요. 그 체감으로는. 근데 제가 지금 때가 언제 이명박 정부 때? 거의 10년 전이죠. 음. 근데 MB 이제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가면 이제 그들 눈에 지금 제가 몇 아줌마 살이죠? 같죠. 몇 살? 33. 아줌마 아니죠. 제 그때는 눈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23으로 보이십니다. 여성분들은 이렇게 안 친하면 이런 식으로 추리하더라고요. 언니 말하면서 너무 예뻐. 오늘 네, 항상 네, 왜 네. 이렇게 예쁘게 잘 되셨어요, 언니. 그게 인사치레죠.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근데 저 아까 그 말 너무 공감됐어요. 야, 잠깐만. 왜? 이러면 여자들의 법칙 위반이죠. 왜 뭔데? 갔으면 와야지. 내가 23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33
셋으로 가시죠. 10년씩 우리 줄여줘요 우리. 야, 눈을 왜 그렇게 야, 이러고 매겼어. 10년씩 줄여서 33이라고 하면서 나이를 공개해버렸어. 저 명확한 나이 모르는데. 나 43 아니에요. 영악해요. 네, 영악합니다. 예, 무서워요. 끝나고 제가 실은 방송이 있어서 바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 송소미 아나운서님 잠깐 기다리세요. 끝나고 얘기할까요? 여자들끼리의 또 분기라는 그러니까요. 야, 거기에 우리는 관여하면 안 돼. 기억이 나지 그 않습니다. 공기판을 깔아준 사람들이. 네. 그렇군요.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젊다 못해 어려. 몇 년생이시죠? 94년생입니다. 몇 살이지 그러면? 그럼 지금 나이 계산도 안 윤석열 돼? 나이로 29이 됐습니다. 아직 20대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살이 깎여서. 예. 야, 여기 그러면 29? 20대, 네. 좋겠다. 30대, 네. 40대, 40대. 저 끝에 50. 60. 아직 49. 얼모스트. 잠깐만요. 올모스트 PPT.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지금 40대로 같이 묶인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는 대변인님은. 거죠. 네. 어쨌든 이게 세대 통합이네요. 여기서 여기가 세대 통합의 현장이네요. 네. 20, 30, 40. 네네네. 그 요즘 20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예요? 요즘 20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홍 박사님을 아세요입니다. 아, 너무 많이 나와요. 릴스에. 네. 아, 혹시 아시나요? 아니 그건 모르고 네네.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네. 이거 마무리. 서민 씨도 몰라요 그거? 네. 홍 박사가 누구야? 뭔지 알려주세요. 아닙니다. 얘기를 설명이 했으면 필요한 꺼내야지. 어떤 그러니까요. 그림이나 짤이나 밈은 다 실패한 겁니다. 네. 아니 그게 형님 어떤- 젊게 사시네요, 굉장히. 저는 아무래도 네네. 이제 예능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컨텐츠를 네네. 만들어야 사람이니까. 공채잖아요, 공채. 공채 시험 보고 들어가요. 뭐 공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릴스라는 게 근데 워낙 빠르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이게 한 달을 안 가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보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보이는 거라서 네. 저는 그런 거를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답답해요. 네. 한두 번 이렇게 찾아보거나 봐야지만. 그러니까요. 뉴진스는 아시죠? 춤추는 친구들. 하이포. 됐습니다. 아닌가? 그러면. 네네네. 저 10대 딸 있잖아요. 모를 수가 없지. 네. BC를 통과하셨습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공부를. 네, 좀 젊은 친구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제가 이번에 이거 자리가 청년들이 마련한 자리잖아요. 네. 그런데 음료를 그들이 이제 준비를 하니까 회비가 처음에 5,000원이었습니다. 너무 비싸. 저는 저렴한데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공간들도 그들이 마련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초대한 건데 결국 회비가 3,000원으로 내려갔어요. 와. 그래서 왜 이러냐 그랬더니 일부 청년들, 그러니까 여기 신청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5,000원도 비싸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카드도 됩니까? 카드? 네. 왜 그랬냐면 자 그들은 시간당 10,000원을 못 받아요. 본인이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여서 여기서 2시간을 참석을 하고 앞뒤 이동 시간 한 4시간을 본인한테는 이것을 이 행사를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5,000원이라는 게 본인 알바 시간의 반도, 그러니까 30분 알바 시간의 반도 더 큰 금액을 본인이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받는다 생각하고 5,000원이 작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2023년도에 대학생이자 아니면 취업 준비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하루 견디는 친구들이 5,000원도 작은 돈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정말 알게 됐어요. 저도 좀 충격받았어요. 엄청 5,000원이면 사실 충격이었어요. 커피값보다 싼 거잖아요. 네네. 근데도 그것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취업 준비생, 졸업 예정자 아니면 대학생들 본인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친구들은 5,000원도 엄청나게 큰 돈이다. 큰 돈이죠. 이렇게 느낀다는 것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데 아직도 최저임금 10,000원이 안 됩니다. 네. 저 대학교 때 기억나요. 대학교 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근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어서 어떻게든 학교만 가면 친구들도 있고 뭐 선배님들도 있으니까 얻어 먹을 수 있죠. 학교만 가자. 근데 학교 갈 차비가 없는 거야. 어떻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온 동네 이제 옷이랑 이런데 동전 혹시라도 있나 찾아보려고 장롱 벗어놓은 밑에. 그래서 맞아요. 네. 그 옷걸이 있잖아요. 옷걸이 이렇게 펼쳐가지고 장롱 밑에 긁어줘. 동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지하철비 만들어서 학교로 가서 끼니를 때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5,000원이라 그러면 엄청 큰 돈이죠. 진짜 좀 놀랬습니다. 아니 그 S대? 네. S대로 갔어요. S대. 또 부끄럽게 뭐 제가 얘기하고 그러십니까? S대. 서울 소재 S대입니다. S대가 뭐죠? S대 나왔어. 네. 서울 소재 S대 나왔어요. 서울 소재였어요. 네.
뭐 어디죠? 성신여대. 아 성신여대. 어떻게 뻥이에요. 네네네. 숙명여대. 동문이네? 네, 선배하고? 저희 선배였어요. 짜증나. 짜증난데. 아 눈을 왜 세 번 하겠다. 그때 선배 화장실에서 졸업반에. 너 대학교 선배한테 막말해가지고 혼나서. 그 대학의 윤석열이었군요. 네네네네. 네. 네, 세종대입니다. 세종. 아 세종대. 네. 아니 명분이죠. 그럼 Y 선배한테 얻어먹었어요? 네? Y 선배. Y는 누구예요? Y는 또 누굽니까? 그 윤종훈이라고. 그 인간 얘기하지 마세요. 농담이고 저를 아기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예. 네, 어쨌든 뭐 5,000원이냐 뭐 10,000원이냐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청년 세대들이 뭘 고민하고 있느냐. 그만큼 또 되게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세대가 뭘 열심히 해봐야 돌파구가 없다라는 그 뭐라 그럴까 이 패배 의식에 학습된 패배 의식에 그 무엇도 꿈꾸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걸 물어봤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정치를 했냐. 그걸 물어본 이유가 네. 주변에 정치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다 보면 뭐 아버지가 누구 뭐 지인이더라, 뭐 정치인이더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지. 진짜 아무것도 없이 정치한 사람 진짜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 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고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네,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또 네. 많으셨을 네. 것 같아요. 20대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20대 학생 여성분들도 많이 모였습니까? 저는 왜 안 거의- 부르신 겁니까? 저 페이스북이라든지 SNS에 공지를 했고요. 네네. 다들 그거 보고 신청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 본인이 안 페이스북 찾아봤으니까. 저랑 알고리즘에 친구로, 예. 그냥 저랑 친구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얼마나 검색을 안 했으면 관심 좀 가져주세요. 걸리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괜히 공격 들어갔다가 역풍만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갑자기 두드려 맞고 있어요. 그게 제 아니고. 이름은 아시죠? 예? 제 아, 이름 네네. 아시죠? 김경 대표님. 네. 죄송합니다. 네네. 제갈경 씨셨나? 네, 죄송합니다. 아니, 봤어요, 사실. 봤는데. 네, 조건이 안 돼서. 시간이. 김경? 네. 독고경이에요, 독고경. 아, 독고경 씨. 자, 아니 잠깐만 저 네. 이경 제가 대변인이십니다. 목적까지 다 보이게 웃고 있는데 가보셔가지고 나 그 연애 문제도 사실 네. 청년 세대들이 연애 안 하거든요. 아, 연애 안 하죠. 그리고 그게 뭐 남 얘기가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연애를 안 해요. 네. 못하는 거죠? 야, 지금 오늘 왜 이래 분위기? 선생님. 선생님, 잠깐. 아니, 면담 좀 아니, 하시죠. 잠깐 카메라 아니, 켜봐요. 좀 안 봤다고 아니, 이런 식으로 잠깐 면담 좀 공격하시는 하시죠. 못하는 거잖아요. 잘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 조용히 확실히 있어요, 해주세요. 누나는 좀. 확실히 아, 해주세요. 진짜. 아, 그게 저 나갈게요. 아니 이 부분은 우리 김영민 PD님이 조언을 좀 해주세요. 아니 네. 교회에서 만난 이성 말고는 만나질 않는데요. 아유 왜 그래? 어? 응? 왜 그래? 왜뭐 교회 안에서 왜? 아, 목사님 해법을 좀 주십시오, 좀. 아니 밖에서 만나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이 인간이. 안에 있는 사람. 오늘 왜 그래? 안에 있는 사람 하면 어떻게? 안에 있는 안 사람. 됩니까? 플러스가 안 돼. 예. 가족끼리 그러지 말고 밖에 나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해 와야지. 그럼 그래야지. 그 혹시 오해하실까봐 못한다라는 것은 능력치가 아니고 지금 많은 청년들이 연애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 네. 느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애가 제가. 사칭 네, 거예요. 할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리 반반씩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남성의 경우에는 남자친구의 부담되죠. 경우에는 좀 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서 데이트 그래서 비용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남자들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나 아, 봐요. 맞아요. 진짜요? 남아 있어요. 어. 많이 반반씩 거의 괜찮아졌지만. 반반씩 하던데요. 요즘에는 근데 왜 저희 때도 있었거든요. 커플 통장. 네, 네. 무조건 딱 똑같이 금액해가지고 이걸로 데이트 비용 쓰자 이런 게 있었는데. 아 근데 저는 아들 고2인데 아들한테는 그 얘기해. 엄마가 차라리 용돈 줄 테니까 한 번 얻어먹고 두 번 살아. 근데 여자친구가 얘는 뭐 진짜 없어요. 진짜. 아니, 능력이 근데 안 제가 돼. 그걸 해봤습니다. 저를 지갑처럼 이용하고 버리는. 아유 이런. 뭐 썸 타던 여자한테 사귈 거요? 저만 썸이었겠죠, 저만. 네. 아, 순간 M장기 얘기 돼버렸네. 아, 네네. 아, 아니, 저만 지갑처럼 이용해. 아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네. 현 시대의 좀 과제입니다. 맞아요. 연애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결혼이야 뭐 어쨌든 본인 선택이지만 연애마저도 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 이것도 근데 문제죠. 여성도 남자친구한테 제 주변에 그러니까 제 세대겠죠.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그렇게 열심히 잘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비주얼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많이 사주고 나서 그 친구도 이제 남자친구가 떠나는 경우 이런 맞아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성만 그렇다, 남성만 이렇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면 네. 또 그거를 그거 걸린 줄 알아. 근데 그 친구 결혼 잘했어요. 좋은 사람 잠깐만 만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요? 내가 연애를 못 하고 있는데 왜 이쪽에서 화를 나랑 내니까? 비슷해. 근데 우리 이런 얘기 차이 없어. 아니 이런 비슷한 현상이 사실 일본에서 먼저 나타났어요. 아, 일본에서. 그래서 초식남이라는 게 등장한 거잖아요. 아,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페미니즘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페미니즘이 나타났는데 이제 극렬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남자들을 막 무시하고 남자들과 막 이렇게 약간 적대시하고 싸움이 벌어지니까 아, 난 그런 싸움 싫다. 아예 여자를 안 만나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 기거하면서 경제 이제 거품 경제 다 없어지면서 일본 경제에도 이제 불황이 찾아왔고 이러면서 그냥 집안에서 편의점에서 사다가 아니면 배달 음식만 먹으면서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고 TV만 보는 초식남들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외출하면 다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기 불황 그리고 이제 극렬 페미니스트의 등장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초식남이 나타났던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로 많이 갔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거지방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거지방? 거지방이라는 게 있어서 오픈 모르시는구나.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얼마나 거지처럼 살았는지를 인증하는 거예요. 나 오늘 아이스크림 1,200원짜리 사 먹었는데 괜찮? 이러면 이제 그 댓글 달리는 거. 아, 노노 너무 비쌈. 600원짜리 뭐 아이스크림 백화점 가서 사셈.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욕을 해줘요. 내가 어떤 소비를 했다고 여기다가 반성의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대고 욕을 해주는 겁니다. 너 그 돈이면 1,200원이면 뭐가 몇 개고 며칠 동안 라면을 먹을 수 있어? 2번 먹을 수 있어? 너 1,200원을 쓰고 어떻게 제대로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욕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 고르고 골라서 이마트에서 제일 싼 라면 사는데 괜찮? 이렇게 물어보면 너 너무 막 뭐라고 지적하면서 시장 몇 바퀴를 돌면은 더 저렴한 라면을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혼나는 거야. 그러니까 혼나는 거야. 진짜 싼 거 샀다는 라면 딱 등장하면 칭찬해주고 아니지. 굶으면 되는데 왜 사 먹음? 이러면서 욕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는 거죠. 소비에 대해서 내가 소비에 제가 근데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지 않았어요. 계속 가는 거야. 연애를 그래, 오늘 그렇게 가자. 연애를 못 해봐서 요즘 네. 어떤 마음이 드냐면 팸이라도 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받게. 제가 M장객을 구독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 이해를 못 해요 무슨 얘기인지. 연애를 안 해봐서 저기 먼 나라 얘기 같아요. 저기 북유럽 복지국가 얘기들 있잖아요. 아름다운 저 하늘과 별의 나라들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로. 뭐 이렇게 뭔 얘기를 하는데 오정 TV 윤혜노님 나 구독 안 했어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네네. 그리고 광고 얘기할 때만 들어요. 네. 야. 근데 이게 정치 얘기만큼 중요해요. 아니, 그만하시죠. 자괴감이 느껴지네요. 죄송한데 뭐 저는 깡패 생활 해봐가지고 느와르 영화를 보겠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시장님 여기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데 저도 닥터엠 당앤줌 하나 주세요. 목이 좀 마르셔. 죄송합니다. 닥터엠. 아니요, 청년세대 이야기가 나왔길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왔는데 재밌는데요, 이것도 네. 다 당면한 우리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마시면서 할 얘기하지 마 하려고 했는데요. 그 청년 세대들이 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뭐 100%다 해줄 수는 없지만 좀 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끔 조금의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을 좀 하는 것이 확실한 건 젊은 세대들이 지금 기댈 곳이 없고 각자 도생의 시대다 보니까 국가가 뭔가 해주길 바랍니다. 해주길 바라는데 신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의 총책임자가. 근데 나서 가지고 저기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너 장어 잡고 있고 이러면은 정말 한심하거든요. 네, 거기서 불신 엄청 생깁니다. 네. 아니 그때 가서도 자갈치 시장 가서도 또 그 후쿠시마 오염수 핵 폐수에 대해서 뭐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또 대통령이 직접 했어요. 근데 저는 글쎄요, 나는 그 얘기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국민 80%, 그러니까 10명 중에 8분은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괴담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신 세계도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김건희 씨도 같이 뭐 새우 잡다가 어머머 이지랄,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입니다. 어머머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뭐냐면 본인 엄마 지금 구속된 상황 아닙니까? 구속됐어요. 그러면은 영부인으로서 그 자리에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원래 그래서 딸로서는 진짜로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이 들잖아. 내 엄마잖아. 하나밖에 없는 나의 엄마잖아요. 그럼 딸로서는
뭔가 진짜 걱정한 마음에 그런 행사가 있어도 아, 이번에는 내가 한번 나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게 없을까요? 그 사람한테는 왜 거기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신들도 이래도 나는 괜찮아. 굳이 그런 모습을 억지로 보여주는 그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나는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건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판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대통령실 안에서도 이 서울대 법대 출신들로서 김건희를 좀 하찮게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같은 서울대 출신.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사실 나경원 때 최고위 가죠. 안 하죠, 솔직히. 김건희 씨는 최고위 가죠. 나경원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고 그런 사람들인데 김건희가 너무 나댄단 말이지. 근데 김건희는 이런 애들을 다 제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최은순 건으로 얼마나 망신을 당했어요. 입지가 축소됐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그냥 뻔뻔스럽게 다니는 게 야 나 건재해.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나 무시하지 마. 야 어머니 감옥 들어간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나 안 흔들려 이런 거 같아. 그렇지 그거야. 정말 회덮밥 먹방도 했어요. 회덮밥 먹방도 했어요? 네. 그런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14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현장을 네. 절대 안 갑니다. 언급도 안 해요. 현장도 안 가요. 지금 보면은 김건희가 이렇게 좀 어디서 이 송구한 그런 현장은 안 가 절대. 빛나는 현장만 가지.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상처받은 국민들이 있는 곳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이슈만 찾아다니고. 또 자기가 화려하게 비칠 수 있는 공간으로만 가는 거지. 혹은 뭐 가끔씩 좀 불쌍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성녀 이미지를 연출하는 거야. 그분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용하는 거죠. 그 현장에서 나는 참 아름답고 고결한 사람이야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찍으러 가는 거지. 이런 걸 또 좀 누가 비판 좀 하면 얼마나 좋아. 비판은커녕 뭐 김건희를 뭐 거의 신격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번에 언론들이. 그 수해복구 현장 봉사활동 했다고 하더니 그 사진은 아직 발견이 안 됐죠. 그 잘 안 나왔나 봐 사진이. 공개가 안 됐어요. 그 장어 윤석열이 장어 잡았는데 장어가 물었다면서요. 장어 열사로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무의로 돌아갔는데 장어 열사라고 불리던데. 자 그러면 우리 윤석열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그래야 돼? 이게 자꾸 붙네. 야 죽여버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성냥갑 크기로 썰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싹싹 비벼가지고. 맛있네. 그 장어는 어떤 술이랑 어울립니까? 이건 장어는 말이에요. 이 장어 이름은 그 장원이라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싹싹 썰어가지고 먹는 거야. 어때? 장어한테 물리시고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 좀 붙어서 털어냈잖아 지금. 그럼 우리 그 여보는 저기 그 성게를 만지고 있더라고. 성게. 성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게입니다. 멍귀 성귀. 부산 성게. 수해복구 해봐야 소용없어요. 당원권 정지 10개월 때려버리는데 나쁜 놈의 새끼들 이거. 참. 지금 이 상황을 사자성어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3년 남았습니다. 과지옥. 그래요? 그렇죠. 징계가 3년도 부족하다고요? 왜 반말까? 내 보이는 거 없어요. 김기현이도 지금 많아 보이는데. 참.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년 총선 생각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말을 아끼겠습니다. 확대 재생산되고 이러는 거는 전부 M.계획이야 사실. 대선도 3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대로 스케줄대로 된다면 대선도 3년 남았습니다. 네네네. 그래. 우리 오세훈 시장님도 한번 나와주셔야지. 요즘 우리 김용민 TV가 만드는 유료 팟캐스트 뉴스 경장이라고 있거든요. 경장. 뉴스 경장에서 이 오세훈의 인기가 지금 그래요? 치솟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장어를 드셨군요. 장어가 없어서 저는 꼼장어를 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해줘야지 유행어.
저런 골고루 드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있을만 하네요. 요거. 아니 근데 나는 걱정인 게 이것 때문에 호감 이미지가 생길까봐 걱정이야.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다니까. 익숙해지고 네. 이게 조금 더 희화해 주세요. 좀 귀여워 보여요 심지어. 저런. 아니 못하겠네요. 갑자기 오글거리네요. 아니 너무 약간 귀여워 보이려 그래 이제. 경계해야 되겠어 이거. 진짜로 오세훈이 귀여운 게 아니라 이상민이 하는 오세훈이 귀엽단 말이야. 저는 어떻습니까? 야 극약 처방이다. 뿌잉. 귀엽지 않습니까? 여기 네.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된단 말이야. 이경아 사랑해. 네. 주가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그 안랩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단일화 시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또 단일화를 해? 단일화 할 때만 되면 이분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혹시 방송에서 주식회사 김건희 라인 건화 얘기한 적 있어요? 건화? 아니요. 건화요? 건화? 왜?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이 뉴스타파에서 이미 보도가 된 거였었는데 주식회사 건희가 아니고 주식회사 건화입니다. 네. 또 어제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YTN에서 라디오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YTN의 PD도 이걸 잘 모르는 듯한 분위기였어. 뭐였었냐면은 우리 종점 변경하는 파일이 정권이 전부 다 바뀌고 나서 국토부에서 최초 6장이 나왔잖아요. 그게 최초. 근데 그 파일 한글 파일을 이렇게 다 보면은 최초 작성자가 주식회사 건화의 조모 씨였어요. 조모 씨, 조땡땡 씨. 그런데 이 조모 씨는 이 건화라는 회사는 이게 뭐냐면 우리 예비 타당성 조사 KDI에서 2년 끝나고 나서 타당성 조사는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하는 거였잖아요. 여기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건화는 타당성 조사 입찰에서 떨어진 회사입니다. 그쵸? 이상하죠? 네. 타당성 조사 입찰에서 떨어진 회사에서 있었던 조땡땡 씨가 이 초안을 작성을 했고 그 초안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파일을 마지막에 정리는 국토부에서 했다는 겁니다. 아니 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졌으면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했던 타당성 조사의 입찰에서 입찰이 이제 된 그 두 곳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여기에 근무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 조모 씨는 그 두 회사에서 조모 씨는 우리 쪽에서 근무한 적 없습니다라고 이미 다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럼 어디 소속이에요? 이거요? 주식회사 건화가 어딘지 알아야 되죠. 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진 회사에서 있었던 사람이 초안을 작성한 걸로 파일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전 뉴스타파를 보니까 이거 보도가 됐고 포탈 찾아보니까 뉴스타파 보도 플러스 굿모닝 충청 있잖아요. 거기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 쪽 패널도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은 맨날 뉴스타파 이런 데만 보고 보도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것은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처음에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안 다뤘어요. 근데 지금은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회사 건화 이거 초안을 작성했던 이 권화도 아마 좀 있으면 또 많은 곳에서 보도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가 방송을 계속 모니터링 한번 했거든요. 말씀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면 국토부가 그 당시 그 얘기했거든요. 용역 업체가 만든 문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용역 업체 측에서는 건화하고 무관한. 그렇죠. 거기는 입찰에서 떨어진 회사. 탈락한 회사네요. 건화는 그럼 제3업체인 거잖아요. 용역 업체가 되려고 했으나 못 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원희룡은 가짜 뉴스라고 치부해 가면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나요 이번에? 쓰레기 아니라 뭐라고 썼는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쓰레기라는 말 누가 했는지 찾았어요. 진중권 씨가 원희룡이 입에서 쓰레기를 내뱉고 있다고 했네요. 그거 말고 원희룡이 내뱉은 워딩이 있어요. 원희룡도 그렇게 했군요. 근데 진중권 씨도 입에서 쓰레기 많이 뱉지 않았어요? 그러네. 너무 웃기네. 비슷한 사람들끼리 원래
동족 혐오라는 게 있습니다. 예. 비슷한 사람들끼리 싫어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둘이 좋아할 수가 없죠. 네. 너무 웃기네. 네. 아, 이제 오물이라는 표현을 오물이라고 썼네요. 했어요. 오물. 예. 네. 자, 우리 원장관님도 나오셨어요 오늘. 예. 아니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3년 뒤에 하시면 되고 오물이 쌓여 있어서 불가피하게 백지화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뭐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 좀 추진하시겠다면서요 다시. 고소를 하세요 고소를. 3년 뒤에 하시라고요. 아니 이런 수십조가 들어가는 3년 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아니 이 어마어마한 돈이 저는 들어가는 자료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하잖아요. 말을 하세요. 아이 진짜 고소하세요. 아 진짜 막 열받아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딴거 보니까 풀립니다. 눈 돌아갑니다. 고소하세요. 코도 옛날에 좀 달라지셨어. 네. 아 요즘 좀 얼굴이 좀 달라지셨어. 네. 왠지 모르겠는데 마음고생하셔서 그런가. 예. 어쨌든 지금 다시 또 재개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아니 국가 사업이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이것을 추진하면은 법적으로 본인이 영향을 미친다. 이걸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백지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민주당 측에서 이걸 만약에 백지화한다고 하면은 법률이 3가지에서 5가지 조항, 3가지 법률에서 5가지 조항을 또 위반이다라고 네. 우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그랬더니 그 이후에 바로 그러면은 이것은 그 충격요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을 추진해도 본인이 위반 사항이 있고 이것을 지금 백지화를 진짜 해도 위반 사항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디 확실히 바뀌긴 바뀌었어요. 최대한 빨리 뭐 다시 이행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워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군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어떤가. 아, 너 자꾸 이미 좋게 만들어줄 거야.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오세훈이 진짜 납작 엎드려서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어디 갔어? 눈치가 진짜 빨라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가이 얘기 안 합니까? 동가이 얘기해야지. 아 이동관 되니까 좋으세요? 좋아. 어? 사랑해 사랑해. 아 그래요? 사랑해 I love you. 야 인생 말년 I love you thank you. 인생 말년에 다시 피시는 것 같아 아주. 난 청춘입니다 아직. 아, 좋으시겠어. 아니 신복들이 지금 다시 다 요직에 들어가고 지금 권력을 다시 찾으시겠어. 누가 있어? 이동관이부터 관진이. 대통령실에 한두 명이야 지금. 관진이 태요. 또 있잖아. 또 누구 있지? 제호. 제호. 그만 왜 거기를 갔어? 더 좋은 자리 해야 돼야지. 그럼 내는 뭐 하나? 놀아야지. 상황하셔야지 상황. 상황이었어. 상황? 예. 잘 안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경 대변인님 요즘 또 이것저것 또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바쁘신데도 항상 저희 방송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오세훈 미화 이제 그만하시고 저런 미화가 안 되면 악화로 가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정들겠다. 아 자꾸 호감으로 만들어. 안 돼. 호감으로 만들어요. 잠깐 금지 오세훈 성대모사 금지. 아니 알아놓고 뭐를 금지. 금지 안 되겠어. 아 자꾸 정들어. 윤석열식으로 할 거예요. 아 정들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사진이라도 좀 못된 표정으로 해주면 안 돼요? 너 기수 뭐 살짝 하라고 해놓고 하지 말라고 하고 살짝 그 전동 벌거수이 같은 MC 차고는 놀라게 나겠어. 아, 지난주 만났어. 만났어. 앞에서 하니까 뭐 잘한다고 칭찬해 주더만. 근데 본인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혹시 알아듣던가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거 발음은 아이 잘했어요. 이러면서. MB 전에 만날 때 뭐라 그랬어? MB가 성대모사 하니까. 내 목소리가 그래? 내 목소리만 그래? 허스키해? 그래요. 아니 근데 직접 만나고 보니까 좀 약해졌는지 김성태 얘기가 원래 하나도 안 들려야 되거든. 약간 들리네 마음이. 야, 약간 마음 약해져가지고 좀. 아니 여러분들 귀가 좋아지신 거지? 저는 그대로 하고 이제 있어요. 약간 들리게 해주네. 옛날에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해. 이렇게 들리게 해주는 건 뭐예요? 이제 약간 말이 되게 해주네. 들리게. 좀 약해졌어. 약해졌어. 자 알겠습니다. 저희는 약해 빠진 이상민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제 참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저 황교안 형님이 신천지 거기 이 방송에 나갔어요. 신천지 방송에요? 거기 나갔어요. 뭐라고 황교안 전사님 사퇴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를 사퇴시키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아,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됩니까? 예. 그럼 사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고요. 저희도 인사드리고 저희가 이번 주는 자, 오늘까지만 방송을 하고 내일부터 자, 목요일까지는 저희가 휴가를 갑니다. 김용민 TV가 휴가를 가서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휴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다음 주 싶으시겠지만 화요일에. 잠시만 좀 양해를 김용민 부탁드리고요. 이사장님이 구치소로 그 휴가를 가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잡혀 들어가서. 우리 구치소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내가 거의 그 변희재한테 세뇌를 당해서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봐야 될 곳이 바로 구치소다.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로. 빵 미화가 엄청 심해요. 할만하다고 자꾸. 나한테도 계속 빵캉스 내가 빵캉스 내가 만들었거든. 내가 만든 말이거든. 근데 계속 내 댓글에도 너 내 방송에도 M장도 빵캉스 한번 다녀와라 막 이러면서. 빵캉스 좋아요. 나 가자.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니 다른 말보다도 변희재 고문 얘기 중에 매끼 고기가 나온대. 아 정말요? 와. 반찬이 네 가지래요. 네 아, 가지. 진짜요? 국도 나오고 국도. 국에 최고네. 밥에 반찬 네 가지. 그렇지. 책도 볼 수 있고.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 계속 됩니다. 미화되면 안 됩니다. 그만. 자, 저희 인사드릴게요. 휴가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